지금 당장 자기 전 습관적으로 마시는 그 물 한 잔을 멈추십시오. 건강을 위한다며. 마신 그 물이 밤새 여러분의 심장을 쥐어짜고 뇌세포를 말려 죽이는 독약이 되고 있습니다. 무심코 넘긴 그 한 모금이 내일 아침 여러분을 싸늘한 죽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도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며 자기 전 꼭 물을 챙겨 드시던 60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딱 2주 뒤 새벽에 화장실 가려다 심장마비로 쓰러진 채 발견되셨습니다. 밤새 쉬지 못한 심장이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것입니다. 경악을 금치 못할 비극이었습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사실은 여러분이 화장실 들락거리는 그 순간에도 뇌 청소가 중단되어 치매 독소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력이 깜빡거리고 낙상으로 뼈가 부러졌을 땐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경고합니다. 노년내과 의사들이 가족에게만 몰래 알려주는 밤새 심장과 뇌를 지키는 기적의 한 스푼과 수면 비법을 오늘만 싹 다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것이 곧 여러분의 생명보험입니다. 딱 3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믿으시겠습니까? 이 3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밤새 뒤척이는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유일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노후레시피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수면과 뇌,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내용이 주변에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시는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부모님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밤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깨는 현상을 야간뇨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방광이 약해져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괄약근이 풀려서 혹은 전립선이 비대해져서 오줌보가 작아졌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야간뇨의 진짜 범인은 방광 그 자체가 아니라 밤을 지배하는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우리 뇌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아주 똑똑한 관리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 관리자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신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주인님이 주무시니까 소변 만드는 공장 가동을 멈춰라, 소변을 농축시켜서 양을 줄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밤새 물 한 모금 안 마셔도 화장실에 가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50대가 지나고 60대가 되면 뇌가 노화되면서 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관리자가 퇴근해버린 것입니다.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니 신장은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다가 2번, 3번 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노화로 인한 호르몬 시스템의 고장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밤에 자꾸 깨면 단순히 피곤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밤은 우리 몸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고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심장은 낮 동안 10만 번 이상 뛰며 지친 엔진을 시켜야 합니다. 잠이 들면 혈압이 10%에서 20% 정도 떨어지면서 심장이 쉬게 됩니다. 그런데 소변 때문에 자꾸 깨면 혈압이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심장에 엄청난 무리를 줍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야간뇨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으로 사망할 확률이 2배나 높았습니다. 밤새 쉬지 못한 심장이 새벽녘에 과부하가 걸려 멈춰버리는 돌연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뇌 건강입니다. 우리 뇌에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뇌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뇌세포가 수축하면서 공간이 생기면 뇌척수액이 빨래를 하듯 뇌 속의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이때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소도 함께 씻겨나갑니다. 그런데 화장실 가려고 잠에서 깨면 이 세탁기가 멈춰버립니다. 헹굼도 탈수도 안 된 상태로 독소가 뇌에 그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야간뇨 환자가 치매에 걸릴 확률이 1.7배나 높다는 통계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게다가 비몽사몽간에 어두운 화장실 가다가 미끄러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는 낙상 사고는 노년기 사망,
원인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야간요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상식으로 이 시한폭탄의 시간을 앞당기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녁에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는 믿음입니다. 물론 물은 생명수입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낮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해가 지고 나면 우리 몸은 휴식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에 마시는 물은 독약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면 항이뇨, 호르몬이 부족해서 소변 농축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물이 들어오면 신장은 곧바로 소변을 만들어 방광을 채웁니다. 결국 1시간도 안 돼서 잠을 깨게 됩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자기 전에 물을 마셔야 한다는 속설이 있지만 그것은 땀을 많이 흘리는 한여름이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며 야간요가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목만 축이는 정도로 물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습관은 미리미리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 소변이 마렵지도 않은데 혹시 깰까 봐 억지로 쥐어짜서 누구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방광을 예민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방광은 어느 정도 소변이 차야 뇌에 신호를 보내는데 소변이 조금만 차도 비워버릇하면 방광 센서가 고장나서 아주 적은 양에도 유의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과민성 방광이라고 합니다. 성급한 초인종이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니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야간요를 잡고 심장과 뇌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법은 약이 아닙니다. 수술도 아닙니다. 바로 자연이 준 천연수면, 보약입니다. 잠들기 30분에서 40분 전, 이 음식들을 딱 한 스푼만 드셔 보십시오. 단, 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대 물 없이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으로 천천히 녹여서 드셔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귀를 더 쫑긋 세우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천연 보약이 단순히 민간요법 수준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어떤 놀라운 의학적 기적을 일으키는지 그 깊은 원리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드시는 것과 모르고 드시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이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신다면 오늘 밤부터 이 음식들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방광과 뇌를 고치는 강력한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한 스푼 꿀 속에 숨겨진 뇌과학적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 것을 먹으면 살이 찌거나 혈당이 오를까 봐 겁부터 내십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의 꿀 한 스푼은 음식이라기보다 뇌를 위한 링거 주사와 같습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에너지는 20% 이상을 쓰는 에너지의 하마입니다. 특히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뇌는 기억을 정리하고 노폐물을 청소하느라 쉴 새 없이 에너지를 태웁니다. 이때 주된 연료가 바로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입니다. 그런데 저녁을 일찍 드시고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새벽 2시나 3시쯤 간의 글리코겐 탱크가 바닥납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비상사이렌을 울립니다. 이때 분비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입니다. 이 호르몬들은 심장을 뛰게 하고 혈압을 높이며 잠을 확 깨워버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장을 자극하여 소변을 만들어내라고 닥달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전 꿀 한 스푼은 텅 빈 간의 글리코겐 탱크를 딱 알맞게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꿀에 들어있는 포도당과 과당의 황금 비율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밤새 뇌에 링거액처럼 일정하게 포도당을 공급합니다. 뇌가 배고프지 않으니 비상사이렌을 울릴 필요가 없고 코르티솔이 나오지 않으니 방광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꿀은 천연수면 유도제 역할을 합니다. 꿀의 당분이 인슐린을 아주 살짝 분비시키는데 이 인슐린이 혈액 속에 떠다니는 다른 아미노산들을 근육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경쟁자들이 사라진 틈을 타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뇌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뇌로 들어간 트립토판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어두워지면 다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변신합니다. 즉, 꿀은 수면 호르몬이 뇌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VIP 통행증인 셈입니다. 두 번째 추천 음식인 바나나가 왜 예민한 방광을 잠재우는 특효약인지 근육, 생리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간요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방광은 마치 겁먹은 고슴도치처럼 잔뜩 웅크리고 긴장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방광평활근이 과도하게 수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자꾸 화장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천연 근육 이완제인 마그네슘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미네랄들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핵심 열쇠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눈밑이 떨리거나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것처럼 방광 근육도 제멋대로 떨리고 수축합니다. 바나나 속에 마그네슘이 흡수되면 딱딱하게 굳어있던 방광 근육이 스르르 풀리면서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방광이 유연해지면 소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늘어납니다. 종이컵 반 컵만 차도 마렵던 것이 한 컵, 두 컵이 차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나가 주는 이완의 마법입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비타민 B6가 풍부한데 이 비타민은 트립토판을 수면 호르몬으로 바꾸는 공장의 핵심 일꾼입니다. 재료가 아무리 많아도 일꾼이 없으면 제품을 못 만들듯 비타민 B6가 없으면 멜라토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바나나는 근육을 풀어주는 마그네슘과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 비타민을 동시에 공급하는 완벽한 수면 캡슐입니다. 특히 파란 바나나보다는 검은 반점이 생긴 잘 익은 바나나가 당도가 높아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좋고 소화도 잘 되어 밤에 드시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세 번째 추천 음식인 견과류가 당뇨 환자와 노년층에게 왜 최고의 수면, 보약인지 영양학적으로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두와 아몬드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뇌세포를 보호하는 방패이자 밤새 꺼지지 않는 든든한 장작불입니다. 꿀이나 바나나가 즉각적인 에너지를 준다면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은 아주 천천히 소화되면서 밤새도록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해줍니다. 새벽녘에 혈당이 뚝 떨어져서 식은땀을 흘리며 깨는 야간, 저혈당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견과류만 한 것이 없습니다. 특히 호두는 뇌를 닮은 모양처럼 뇌 건강에 특화된 식품입니다. 호두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의 막을 유연하게 만들고 뇌의 만성염증을 줄여줍니다. 야간요와 불면증이 오래되면 뇌가 스트레스를 받아 염증 수치가 높아지는데 호두가 이 불을 꺼주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호두는 식물 중에 드물게 멜라토닌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 필요도 없이 멜라토닌 그 자체를 섭취하는 효과가 있어 입면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탁월합니다. 아몬드는 마그네슘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칼슘도 풍부합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뇌가 트립토판을 멜라토닌으로 바꿀 때 꼭 필요한 조력자입니다. 마그네슘이 근육을 풀어준다면 칼슘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천연 신경 안정제입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깨는 분들에게 아몬드의 칼슘은 날카로워진 신경을 무디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견과류를 오독오독 씹는 행위 자체가 뇌의 편도체를 진정시키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몸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꿀은 뇌의 비상벨을 끄는 에너지원이고 바나나는 잔뜩 긴장한 방광을 풀어주는 마사지사이며 견과류는 밤새 뇌를 지키고 신경을 달래주는 파수꾼입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은 약국에서 파는 수면제처럼 뇌를 강제로 기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서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되찾아주는 근본적인 치유법입니다. 여러분의 체질과 입맛에 맞는 딱 한 가지를 골라 오늘 밤부터 꾸준히 드셔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이 방법으로 새 삶을 찾은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김영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영희님은 3년 전부터 하룻밤에 5번 넘게 화장실 가는 심각한 야간뇨에 시달리셨습니다. 깊은 잠을 못 자니 낮에는 늘 멍하고 피곤했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도 밤새 화장실 가는 소리에 친구들이 깰까 봐 눈치를 보느라 여행을 포기하기 일쑤였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었지만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부작용 때문에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 비몽사몽간에 화장실 가다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셨고 다행히 골절은 매맸지만 며칠 알아놓으셨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는 공포감에 휩싸인 김영희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알려드린 꿀 한 스푼 요법과 물 제한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목이 말라 힘드셨지만 꾹 참고 저녁 식사 후에는 물컵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 양치질을 한 뒤 꿀 한 티스푼을 입에 물고 천천히 녹여 드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룻밤에 5번 깨던 것이 3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1번, 혹은 아예 안 깨고 아침까지 주무시는 날이 생겼습니다. 김영희님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창밖이 밝아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 번도 안 깨고 잤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맑은 건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제 친구들과 여행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영희님은 잃어버렸던 밤의 평화를 되찾고 활기찬 노후를 즐기고 계십니다. 김영희님의 기적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야간뇨는 노화니까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해야 하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리듬을 이해하고 조금만 도와주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생활 습관병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저녁 식사 후에는 물병을 멀리 치우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 나에게 맞는 천연 보약 한 스푼을 정성스럽게 드십시오. 꿀의 달콤함이, 바나나의 부드러움이, 견과류의 고소함이 여러분의 예민해진 방광을 달래고 지친 뇌를 포근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밤새 화장실 들락거리며 한숨 쉬는 밤이 아니라 단꿈을 꾸며 심장과 뇌가 충전되는 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푹 자고 일어난 아침의 개운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야간뇨의 고통 속에 계신 여러분께 확실한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밤잠 설치며 괴로워하시는 친구분들이나 부모님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심장을 지키고 뇌를 살리는 생명의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꿀잠을 자겠다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을 글로 쓰는 순간 뇌는 그것을 강력한 치유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힘을 만들어냅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그 결심을 매일 확인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연구하고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멘토였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언제나 평안하고 안락하기를 저도 끝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꿀잠 주무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실천하시면서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을 조금 더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물을 안 마시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위험하지 않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탈수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낮에 충분히 물을 마시라는 전제하에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은 낮 동안 섭취한 수분을 충분히 저장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 때까지만 물을 충분히 드시면 밤새 혈액이 끈적해질 염려는 없습니다. 오히려 밤에 물을 마셔서 잠을 깨는 것이 혈압을 높여 혈관에 더 큰 위험을 줍니다. 낮에는 물병을 끼고 사시고 해가 지면 물병과 작별하십시오. 이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수면 자세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주무실 때 왼쪽으로 돌아 누워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주무셔 보십시오. 이 자세는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골반 근육을 이완시켜 방광이 받는 압력을 낮춰줍니다.
똑바로 누워 자면 복부 장기가 방광을 누를 수 있는데 옆으로 누우면 그 압박이 줄어들어 유의를 덜 느끼게 됩니다. 또한 낮 동안 틈틈이 케겔 운동을 하십시오. 항문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이 운동은 골반 기저근을 튼튼하게 하여 방광을 받쳐주는 힘을 길러줍니다. 약해진 수도꼭지를 꽉 잠가주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에는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키고 소변량을 늘립니다. 추운 날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는 이유입니다. 수면 양말을 신고 주무시거나 배를 따뜻하게 덮고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야간요 횟수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응원합니다.